자, 우주론의 확립 과정을 보면은 두 가지 우주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우주는 정지에 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 이게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자,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지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자, 우주는 또 팽창하고 있어요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자, 우주는 팽창한다. 누구냐면 르메트르와 프리드만이라는 르메트르와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 근데 자, 누가 맞았겠냐? 르메 르메트르가 맞아요. 즉 우주는 팽창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 그래서 다 맞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치?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지만. 자, 그런데 이거를 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해요. 자, 허블의 외부 은하를 관찰하면서 있지? 우주는 팽창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주로는 팽창하는 우주겠지? 그래, 팽창하는 우주예요. 그래서 팽창하는 우주에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 누가 제안을 했냐면, 가모프라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자, 정상 우주론에는 호일 등이라고 하는데, 호일만 쓰자, 호일. 자, 요 두 개가 있었어. 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뭐? 자, 이 둘 중에 빅뱅이 맞을까, 정상이 맞을까, 또 이것도 따져야 되겠지. 자, 그런데 있지? 봐봐. 빅뱅의 증거가 발견이 돼요. 자, 빅뱅설의 증거를 발견하게 돼. 그러면 빅뱅설의 증거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관찰이 돼. 자, 이 두 가지가 증거로 발견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 그 팽창하는 우주 중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우주론 빅뱅론을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빅뱅설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팽창한 우주에서 빅뱅설하고 또 정상 우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두 가지 먼저 쉽게 알아보자.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빅뱅설과
정상 우주론 비교를 할 거예요. 빅뱅 우주론이라고 쓸까요?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첫 번째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얘는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호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는 팽창을 해요. 얘도 팽창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우주의 질량은 얘는 일정해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밀도는 자,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빅뱅 우주에 의하면은 부피는 커지는데 팽창하니까 질량은 일정해. 그러면 밀도는 어때? 낮아져요. 감소하겠죠. 근데 정상 우주로는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질량도 늘어나.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밀도, 우주의 온도. 자, 우주의 온도는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팽창하면서 점점 식어.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 그래서 온도는 하강을 해요. 근데 정상 우주론에 의하면은 얘도 일정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림으로 우리가 요만한 우주가 여기에 점이 자, 이렇게 9개가 있었다고 해봐. 근데 이게 팽창을 했어요. 자, 이렇게 팽창하잖아. 그러면 이 점 간의 간격은 멀어지고 점의 개수는 똑같이 9개야. 알겠니? 이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근데 정상 우주론은 자,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었어. 이게 정상 우주론이야. 근데 이놈이 팽창을 하잖아. 자, 이렇게 커졌더니 점의 개수가 늘어나. 알겠니? 요런 차이가 있죠. 요런 것을 우리는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 그래서 우주 간의 확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선 먼저 배운 거야.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먼저 우선 이대로 먼저 알아두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빅뱅 초기에 우주에서 자, 우주 초기에 자, 생성된 원소를 배울 거예요. 자,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는 자, 첫 번째 우주의 생성. 자, 우주의 생성은 어떻게 됐다고요?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하여 생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생성된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자, 빅뱅이라고 부르는 거야. 빅뱅. 우주의 생성. 자, 그런데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을 한번 배워보자.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사실들.
빅뱅 3분 내예요. 3분 내에는 자, 첫 번째 우주 온도는 매우 높았어요. 매우 높고 자, 우주의 온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단 말이야. 빅뱅 초기에. 자, 너무 높았고 그 다음에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는 존재했는데 그러면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쿼크, 격입자, 경입자에는 전자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 입자야. 자, 요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봐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양성자가 생겨요. 자, 3분 내에 양성자가 생기는 거야. 근데 양성자는 자, 쿼크가 6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종류의 쿼크가 결합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U 쿼크라 그래서 업 쿼크라고 불러요. U 쿼크가 2개, D 쿼크가 1개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 하나를 만드는데 U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를 가져 전하량이. D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해봐.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2개 있으면 플러스 3분의 4지.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 얼마야? 1이지. 3, 3분의 3이니까 그래 1이야. 그거를 우리는 양성자 전하량 플러스 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양성자가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도 생겨요. 자, 중성자는 U 쿼크가 1개, D 쿼크가 2개예요. 그러면 전하량은 얼마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중성자는 전하량이 0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자, 순서대로 양성자 생긴 다음에 중성자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봐봐. 초기에는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두 반응이 동시에 1대1의 반응으로 일어났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자, 어떤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냐면 잘 봐봐.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돼요. 자, 그런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우주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저 두 반응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다 그랬지.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개수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할까? 1대1. 1대1. 그렇지. 양성자와 중성자는 초기에 1대1의 개수비로 존재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존재했어. 자,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 빅뱅에 의하면 우주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랬지.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저 두 반응 중에 뭐가 힘들어지니? 생각해봐. 저 두 반응 중에 분명히 어떤 하나는 잘 안 일어나. 중성자 어쨌건 플러스 에너지. 중성자가 양성자 플러스 에너지? 양성자 양성자 플러스 가인 에너지가 플러스 에너지. 그렇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 주변의 온도, 열이 높다는 말은 주변에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그 당시에는 흡수하기가 쉬웠어. 근데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내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지지. 그래, 맞아요. 딱 맞았어. 그래서 이 반응이 힘들어지는 거야.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로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억제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수비가 달라지겠네. 생각을 해봐. 그러면 누가 더 숫자가 많아야 되겠니? 양성자. 맞지요. 양성자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잘 봐.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있지. 양성자 대 중성자 수의 비가 7대 1로 변해요. 자, 그런데 질량은 있지. 질량은 거의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같죠? 그치?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같아요. 자, 7대 1로 변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예. 자, 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양성자야. 자, 요게 양성자. 그 다음에, 자, 노란색 동그라미가 중성자. 자, 요거는 중성자. 요게 양성자. 자, 양성자가 뭐냐면은 수소 원자핵이에요. 알겠니? 요렇게 존재하는 거야, 지금. 됐어, 안 됐어? 자, 지금 현재, 자, 3분 이내에, 빅뱅 3분 이내에는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1대 1이었던 개수 비해서 있지, 7대 1로 변한단 말이야. 자, 요 순서 잘 알아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를 보자. 자, 빅뱅 3분 후. 자, 빅뱅 3분 후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돼요. 헬륨 원자핵 생성. 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앞에서 초록색이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수소 원자핵이고, 자, 요게 중성자라 그랬죠? 그치? 자, 수소 원자핵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 네 개가 헬륨 원자핵이야, 헬륨 원자핵. 자,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한 게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자, 저 초록색 하나가 뭐라 그랬어? 수소.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지? 자, 그러면 빅뱅 3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봐봐. 자, 첫 번째. 자, 수소와 헬륨 원자핵수 비는 몇 대 몇이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의 비는 몇 대 몇? 14대. 어? 12대 1? 그렇지, 12대 1이지, 12대 1. 지금 저 알갱이 봐봐. 저 초록색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저 하얀 동그라미가 헬륨 원자핵이잖아. 그래, 12개 대 하나, 12대 1이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 수소 원자핵 대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음, 어? 아이나 몇 대 몇? 음, 주식이 몇 대 몇? 저 3대 1이요. 그렇지, 3대 1이지. 왜 그런지 봐봐. 12대 4거든. 자, 선생님이 여기에 뭐라고 써줬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양성자가 지금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야. 12개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헬륨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이 12대 4잖아. 그래서 3대 1이에요. 자, 요 3대 1이 자, 요게 바로 빅뱅의 매우 중요한 증거잖아. 빅뱅의 증거 중 하나란 말이야. 자, 그래서 아까 우주론의 우주론의 확립 과정에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거기에서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됐다 그랬잖아.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측정이 됐다 그랬잖아. 자, 이게 첫 번째 빅뱅의 증거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는 빅뱅에 의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게 빅뱅 3분 후에 일어났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빅뱅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빅뱅 38만 년 후.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첫 번째.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어.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졌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온도가 높잖아. 그러면 알갱이들이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전자들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었거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야?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었잖아. 얘네는 전자가 없어. 원자핵만 있는 거야. 그런데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자, 38만 년 후에 이렇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해. 이때 자, 우주는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자, 38만 년 후에 원자,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단 말이야. 그런데 38만 년 후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우주가 투명해졌어. 왜 투명해졌느냐? 그게 뭐냐면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야, 빛. 이게 에너지예요.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고르게 퍼져 나갔어요. 자, 요 퍼져나간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알겠니?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야. 거의 완벽하게 고른 건 아니에요.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퍼져나갔는데 이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를 두 가지를 비교해 줄 테니까 여기에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했어. 이게 뭐냐면 양성자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전자 또는 요거는 헬륨 원자핵,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자, 빛이 있지. 지금 선생님이 요 노란 게 빛이야. 빛이 이렇게 가다가 양성자하고 중성자 뭐 또는 원자핵, 전자 이런 것들과 부딪혀 가지고 바깥으로 못 빠져나와. 이게 빛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빛이 부딪히고 부딪혀서 바깥으로 못 빠져나왔어. 알겠니? 이게 원자 생성 전이에요. 자, 중성의 원자 생성 전인데 근데 이제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제 플러스를 중심으로 전자가 이렇게 도는 그림이 나와. 그 다음에 자, 플러스가 두 개 있고 전자가 두 개가 도는 이런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자, 또는 이런 식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두 개가 돌아요. 또는 수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 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빛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니? 그치? 물질 속에서 빠져나와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자,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아이나 조금 졸려? 네. 조금 졸릴 마실라. 것 같아. 지금 졸면은 안 돼. 네. 자, 이게 빅뱅 38만 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소들 네 번째. 자, 네 번째 그 밖의 원소들은 언제 생기냐면
네 번째, 그 밖의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별의 중심에서 만들어져요. 별의 진화 과정 중에 이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알겠죠? 자, 요게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게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빅뱅 때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다. 그쵸? 그래. 우주에서 제일 먼저 수소와 헬륨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물질의 구성 입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질의 구성 입자들에는 어떻게 되니? 자,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이걸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자, 이게 쿼크가 모여서 된 거야. 그 다음에 원자는 자, 어떻게 돼 있죠? 원자 핵이 있고 전자로 구성이 돼요. 근데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될 수 있죠. 맞니? 자, 그리고 원자들이 모여 물질을 구성하는 거죠. 자, 이거야. 됐습니까? 그래. 그래서 원자핵은 자, 양전화 플러스 전화를 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자, 거기에 보면은 24페이지 하나 배운 거예요. 자, 24페이지에 거기 오른쪽에 원자 생성 전후의 우주 해가지고 그림 두 개 나와 있지. 맞니? 원자 생성 이후에는 빛이 빠져나온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 그거 보면 돼. 그리고 그 위에 봐봐. 우주 배경 복사 해가지고 자, 거기 보면은 커다란 우주 그림 나와 있고 그 위에 설명 나와 있죠.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로 낮아질 때 자, 전자들이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나오면서 이게 퍼져 있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다. 맞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스펙트럼을 배울 거예요. 자, 스펙트럼을 한번 또 배워볼까요? 자, 스펙트럼은 우리 뭐를 스펙트럼이라 하냐면 자, 간단하게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 자, 이거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스펙트럼의 종류는 다이나 몇 종류가 있지? 세 가지? 세 종류 있지? 세 종류. 네. 뭐가 있어? 대답해봐. 선 스펙트럼, 그래, 선 스펙트럼. 그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또 어, 연속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또 하나가 어, 흡수 스펙트럼. 이 세 가지가 있어. 네.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방출 스펙트럼 말고 우선 요거부터 해볼까요?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발생하냐면 고온의 광원에서 나온 광원의 빛이 분광기를 통과 후 나타나는 빛의 띠예요. 자,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무지개죠, 무지개. 그치? 자, 요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 고온의 빛이 있어요. 고온의 빛. 이 고온의 빛에서 백색광이 나와. 백색광. 자, 이 백색광은 모든 색의 빛이 다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무지개색이 모두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요놈이 프리즘을 지나 분광기죠. 자, 분광기를 지나면은 자, 여기서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연속으로 나오죠.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연속으로 나오는 게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자,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자, 밀도가 희박한, 자, 밀도가 희박한 이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 후 나타나는 빛의 띠예요. 자, 이거를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은 자, 여기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고온의 기체가 있는데 밀도가 희박해. 그러면 이 밀도가 희박한 기체에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빨강, 파랑만 방출이 됐다고 해봐. 자, 빨강, 파랑만 방출이 된 빛이 분광기를 이렇게 통과했어요. 분광기. 그러면 빨강, 파랑만 밝은 색이죠. 빨강, 파랑만 밝은 색이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색이야. 모두 검은색. 즉 쉽게 얘기하면 검은 바탕에 빨강, 파랑만 빛으로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이럴 때 나타나요. 온의 빛이 자,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있지? 자, 연속 스펙트럼의 일부가 검은 빛이 검은 띠로 나타나요. 검은 띠로 나타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자. 자, 여기에서는 온의 빛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색이 다 나가. 모든 색. 백색광이에요. 알겠니? 이 모든 색의 빛이 여기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 자, 근데 이 저온의 기체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빨강하고 파랑만 흡수. 빨강,
파랑만 흡수했다고 보죠, 여기서. 자, 그러면 빨강, 파랑이 흡수됐으니까 이 나온 빛은 빨강, 파랑이 사라졌지? 빨강, 파랑은 사라짐이죠. 맞니? 그리고 분광기를 통과한 빛에서는 빨강하고 파랑이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강, 파랑만 검은색이야. 검은 띠로 나타나. 이해됐냐 안 됐니?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자, 네 번째,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날까?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배기를 통과하겠죠.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별의 모든 스펙트럼들은 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흡수 스펙트럼까지 배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빅뱅의 증거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를 배울 거야. 자, 빅뱅의 증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봐봐. 자, 첫 번째.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얘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스펙트럼에 흡수선을 조사했어요. 흡수선의 세기를 측정해요. 자, 우리가 알아낸단 말이야. 자, 관측을 했는데, 자, 예상은 어떻게 예상이 됐냐면, 빅뱅에 의하면은, 빅뱅에 의하면, 수소와 헬륨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자, 3대 1일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측정은 자, 흡수선 세기를 분석하여 자, 약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니? 됐어 안 됐어? 이게 빅뱅의 증거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자, 질량비가 3대 1임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자, 첫 번째 예측을 했어요. 예측은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 가모프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자, 우주 온도가 3000K가 됐을 때, 자, 중성 원자가 생성되고,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방출되어 현재는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마이크로파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야. 가모프가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관측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관측. 자,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쉽게 얘기하면 있지, 안테나 우주에서 전파가 들어오는 거를 안테나로 측정한 거거든. 그게 지상 망원경에 지상 전파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자, 지상 전파 망원경으로 온 우주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에너지를 측정을 했어요. 현재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라는 얘기야. 자, 어때? 저 가모프가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로 존재할 거야 그랬더니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거의 정확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로 뭐냐면 우주에 거의 고르게 존재하는 게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예요. 이게 관측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있지? 자, 거기에서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게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이 되는지를